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럽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홍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 말씀 간단히 드리면서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튜브 채널 현아TV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읽고 쓰고 만드는 그림책 수업이라는 강좌로 선생님들과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창비연수원에서 진로 강좌로 또 선생님들 뵙고 있고요. 그림책 한 권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또 마음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마음 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깊게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한 권의 그림책을 창작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 속의 장면이 저의 교실 속 한 장면이에요. 한국일보에서 취재 나왔을 때 모습인데요. 이렇게 써져 있죠. 창작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창작한 그림책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그림책 창작을 6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아리 저희 아이들이에요. 제가 학기 초에 이렇게 써서 붙여요. 어린이 작가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노란 종이에 써서 붙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작가의 꿈을 꾸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서사로 한 권의 그림책을 창작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프로젝트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6년이 되면서 첫 번째 해에 2권 탄생했던 그림책이 200권이 넘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독자에서 성장해서 한 명의 주체적인 창작자로서 자신의 서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내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유럽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만나서 그림책 감상부터 창작까지 대장정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차시에 그림책 감상 수업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 차시는 줌을 통해서 그림책 창작 수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차시부터 2차시까지 좀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1차시 그림책 감상 수업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 그림책 한 권의 힘이라는 책에 있는 감상 포인트 중에서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문장 수집가라는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 수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나눠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그림책을 감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바로 통그림책 감상법입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선순환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흘러가듯이 순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수집가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책 한 권의 힘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나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글과 그림을 모으는 문장 수집가입니다. 라는 말로 저를 소개했는데요. 교실에서 그 학습지 귀퉁이 혹은 일기장 한 구석 혹은 아이들이 쓰고 그려내는 어떤 종이더미들 가운데 제가 아이들의 내면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교실에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툭 흘려내듯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아이들이
본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 글과 그림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듯이 표시해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듬어 가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장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굉장히 가슴이 꽉 막혀 있고 자기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마음의 숨을 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힌트를 얻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바로 이호덕의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보면 이런 문장과 만났어요.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만 마음의 숨은 표현으로 쉰다 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정말 운명적으로 빵 만나서 커다란 울림을 만들었던 문장이거든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마음의 숨을 쉬게 하고 싶은 제 마음에 갈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표현, 즉 자기 표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호덕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응원을 받는 느낌으로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의 숨이라는 것은 들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숨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육과정 가운데 무언가를 들이쉬는 순간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학습 목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배우고 집어넣고 흡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날숨 쉬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마치 길게 숨을 내뱉듯이 표현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깊은 호흡으로 날숨을 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호흡은요, 여러분, 들이쉰 만큼 내쉬어야겠죠.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면서 반복되는 호흡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들숨과 날숨의 그 밸런스, 표현 부분에 특히나 주목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마음의 숨을 쉬는 방법은 건강한 자기 표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몸짓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림책이라고 하는 장르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과 그림이 주고받는 호흡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담아낼 수도 있고요. 놀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낭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와 함께 만나서 아이들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때 자기만의 언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주 쓰는 단어 혹은 그 아이가 자꾸 밑줄 긋게 되는 어떤 문장, 잘 쓰는 색깔, 그리고 펜선을 그을 때 어떤 아이는 진하게 긋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살살살살 연하게 긋는 아이가 있고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이 달라요. 이런 어떤 나만의 나를 표현하는 어떤 언어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자신도 자기만의 언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7년에 졸업한 어린이 작가 현지가 3부작을 쓰고 졸업했어요. 바로 스마일, 소년, 감기 이렇게 3부작을 쓰고 졸업했는데요. 현지가 저한테 써준 엽서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담긴 문장을 제가 교직 생활함에 있어서 좌우명처럼 품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현아 선생님은 나에게 나를 표현할 기회를 주셨다. 나를 열어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수업 시간이 선생님 자신에게도 나만의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언어를 좀 꺼내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문장 수집과 이야기로 이렇게 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수업 이야기로 가보려고 해요.
저는 제 선순환에 대해서 앞으로 또 감상과 창작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수업에 있어서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서로 선순환하면서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2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작권이 허용되어 있는 도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2번째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창작한 그 어린이 작가들의 그림책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이북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2가지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야기꽃 출판사 그리고 그림책 공작소 같은 경우 줌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 그 쌍방향 수업할 때요. 전면을 다 펼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고요. 또 글로연 길벗 어린이, 시드북, 그리고 주니어 김영사 같은 출판사들도 여러분께서 출판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허용 범위를 명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보시고서 내가 아이들과 이 그림책 나누는 거 괜찮을까? 저작권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비 출판사에서도 오픈해둔 책들이 있어요. 그림책뿐만 아니라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된 책들도 있고요. 특히 또 인상 깊은 것은 그 오디오북도 창비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독서 교육 하실 때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북극곰에서도 그림책 오픈 많이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각 출판사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그림책 수업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수익성이 없는 이 교육기관 그리고 이 교육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 첫 번째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저작권 보호의 기본이죠. 출판사 명시 그리고 저자 명시 두 가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는 이것을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오픈된 사이트보다는 우리 반 아이들 학급 홈페이지와 같은 형태의 좀 제한되어 있는 인원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업로드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째는 아이들에게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때 촬영하거나 캡처해서 이제 무단 배포하는 거 주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림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꽃 출판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그림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림책 수업 활용에 가능한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꽃 출판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지도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 곧장. 그래서 한글학교 아이들과 함께 독서 지도하실 때에 활용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야기꽃 출판사 유튜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보시면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전부 다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고요. 작가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이 그림책을 낭독해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책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한글학교에서 이제 그림책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이야기꽃 출판사는 이북도 그림책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구매해서 아이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그림책 3권만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책 참 괜찮아요 라는 말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림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노를 든 신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그림책 중에 정말 사랑에 빠진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를 든 현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그림책 추천했어요. 그래서 유럽 한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에게도 이 멋진 작품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이야기꽃 출판사 유튜브에도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신선한 자극 받을 수 있는 그림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제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이연아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나의 작품들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과 후배들의 그림책 그 창작물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프라인이어도 좋겠고 온라인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뮤지엄 같은 공간이죠. 우리가 항상 거기에 가면 고흐의 작품이 있어. 그 뮤지엄 가면 항상 모네의 작품이 있지. 라고 여기는 그 뮤지엄 있죠. 그런 공간처럼 아이들의 작품도 정성스럽게 갈무리해서 오래도록 보존해둘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이르렀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교육미술관 통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창작하고 나면 이북, 전자책의 형식으로 거기에 차곡차곡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과 어린이 작가 본인에게 오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 어느 교실에서라도 이 그림책을 활용해서 수업하고 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이 작품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인 컷이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탭을 여러분 클릭하시면 다양한 그림책 그 표지가 뜹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작품이 바로 2015년에 탄생한 첫 번째 작품이에요. 여우의 꿈이라는 작품과 반짝반짝 버블버블 이 두 개의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이고요. 쭉 이어서 후배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이 그림책 표지를 클릭하시면 이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보실 수 있고 또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책 중에서 제가 한 권만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표지 중에 마이웨이라는 그림책 표지를 클릭하시면 이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북 화면으로 연결이 돼요. 인쇄본은 짜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BTS처럼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제가 저희 교실에 있는 그림책을 보면 여기가 다 너덜너덜하게 달아서 헤어져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그림책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책은 6학년 어린이 작가 영서가 창작한 그림책인데요. 먼저 표지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보시면 한 아이가 여러 건물이 있고 막 책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공간을 열심히 마이웨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 보면 논술나라, 수학, 입시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학원가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아이는 이 학원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만화를 그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향해서 나는 훨훨 날아가겠어 라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창작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책을 창작했어요. 넘겨보시면 서지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면 작가의 말과 추천의 말 이렇게 썼어요. 작가의 말은 그림책을 한 권 다 완성하고 나서 아이가 미처 책에 담지 못했던 말 또는 독자에게 정말 이거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을 작가의 말을 쓰고요. 추천의 말은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담아서 아이의 그림책에 대해서 추천하는 글을 이렇게 써서 줍니다. 이렇게 한 장 또 넘기시면 이제 그림책이 시작돼요. 뚜둥 취급주의 되어 있는데요. 백령도라는 곳에서 마음껏 뛰놀던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학원가가 많은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그림책이 시작됩니다. 이사를 와보니까 친구들이 학원을 다 마치면 9시,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어하는 장면, 그리고 엄마와 갈등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부분들이 솔직하게 담겨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나눠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린 그림책 마이웨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바로 짜잔! 어둠 그리고 우주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창작했던 200권 넘는 그림책 중에 최초로 정식 출간된 그림책이에요. 제가 이끌고 있는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픈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100명 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는데 반 정도는 현직 교사분들, 반 정도는 출판 관계자분이나 아니면은 그림책 애호가분들, 그림책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는데요. 2019년 12월 강연 때 제가 이 어둠 그리고 우주 제가 독립 출판한 버전으로 거기 오신 청중분들께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오신 찰리북 편집자 두 분께서 이 그림책 너무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이건 우리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해서 정식 출간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그림책을 창작했을 때 현서가 6학년이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 현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눈밝은 편집자에 의해서 내 작품이 재발견된 거죠. 그래서 정식 출간 제안을 받고 이렇게 좀 더 다듬어진 버전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또래 친구나 후배 작가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또 작품 세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어린이 작가들의 그림책에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활용에 대해서 문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문의예요. 교육미술관 통로에 올려둔 그 전자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도 되느냐, 그리고 학습지 제작하는데 이런 그림책의 어떤 소스들을 활용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현아TV에 있는 그림책 소개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도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작가의 그림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수업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교육미술관 통로 홈페이지에서 이북을 통해서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현아TV 채널을 통해서 그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림책 소개 영상 활용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통로 이현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수업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풍성한 그림책 수업 이어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예요. 통그림책 감상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좋은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통로 이현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통그림책 감상법이라고 이름 붙인 그림책 감상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양한 강연을 통해서 선생님들 만나 뵙다 보면 독후 활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현아 선생님, 아이들에게 정말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는데 그때마다 독후 활동지를 새로 다 만드시냐 하면서 본인은 독후 활동지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신선한 아이디어도 없고 질문도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독후 활동지가 없어서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더라도 이 방법으로 감상을 하면 깊게 소통하면서 좀 자기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 바로 통그림책 감상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통그림책이 무엇이냐면요, 나와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장면을 가진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을 읽다 보면 유독 내 마음을 건드리는 장면을 가진 그림책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통그림책인 거예요. 제가
나와 마음이 통하는 그림책 한 장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장이 있다, 또는 내 마음에 유독 오래 남는 그림책 장면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마음에 담고 있는 삶의 화두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겠죠.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림책을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나누거나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너랑 마음이 통하는 그림책 한 장면만 보여줄래?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랑 마음이 통하는 그림책 한 장면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통그림책 감상법은 바로 그거예요. 나와 마음이 통하는 그림책 한 장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림책을 깊게 감상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나랑 마음이 통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랑 농밀하게 교감을 하면서 내가 뭘 느끼고 또 무엇을 떠올리고 사유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 거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잇을 활용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공감되는 부분 혹은 내가 새롭게 떠오른 단상들, 질문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을 적어서 붙여가면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께 몇 장면만 실제 아이들이 책에다 붙여놓은 포스트잇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보시는 건 저희 교실에 있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그림책 감상법으로 그림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에 본인의 감상을 써서 붙인 장면이에요. 보시면 같은 장면에 다양한 의견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통그림책 감상하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이, 제가 그림책 한 권의 힘에도 썼는데요. 이 다양한 통그림책 감상 기록을 토대로 토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그림책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누면서 풍성한 토론으로 또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통그림책 감상법의 좋은 점 3가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랑 마음이 통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좀 명민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느낀 것, 생각한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가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하는 경험이 쌓인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느낀 것이 굉장히 흐릿하고 모호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윤곽을 가진 문장으로 표현해서 붙여나가는 그 기록들이 정말 값진 자료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감상한 그 기록들이 또 남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작년에 4학년 아이들과 함께 통그림책 감상법으로 그림책 나눌 때 붙여뒀던 포스트잇이 고스란히 있죠. 올해 또 6학년 아이들이랑 읽으면 또 다른 감상이 포스트잇에서 붙게 돼요. 그러면 작년에 4학년 아이들이 어느 장면에서 많이 통했는지,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줬는지 또 6학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6학년 아이들의 새로운 감상도 또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랑 같이 그림책 읽으면서 붙는 포스트잇 안에 그 내용이 또 다르고요. 아이들 나름대로 아이들이 붙이는 그 내용이 또 달라요. 다양한 기록을 만나고 비교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이 포스트잇 가지고 기록을 남겨가면서 그림책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독후 활동에 대한 부담감 없이 좀 즐겁고 자유롭게 그림책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통그림책 감상 질문법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떠오르는 감정이나 색깔, 촉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요. 이때는 오감을 동원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아요. 아이들은 이 장면이 매미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어떤 촉감이 느껴지는지,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인물에 집중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너와 가장
공감되는 인물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은 이때 꼭 주인공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주인공이 아니라도 옆에 기어가는 지렁이나 날아다니는 꿀벌이나 이런 사소한 인물들에게도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나와 공감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점이 공감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질문으로 나아가요. 이 장면에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나눠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통그림책 감상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통그림책 감상법으로 읽기 좋은 그림책 한 권을 직접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린이 작가 예빈이가 5학년 때 직접 창작한 그림책이에요. 제가 직접 펼쳐서 전문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홈페이지 가시면 전자책으로 유럽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책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서지 정보와 함께 머리말과 작가의 글 여러분께서 이북으로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에 보시면 액자가 있고요. 그 틀 안에 아기 기린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은 목이 많이 자라지 않아서 이 액자 안이 여유로운 상태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아기 기린이 조금 더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덧 머리가 천장에 닿게 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자란다. 이젠 머리가 천장에 닿아. 아직도 내 삶은 반복돼. 세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 기린이 목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이 이어져요. 이제 내 목이 너무 자랐어. 틀이 많이 낑겨. 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난 뭐 하고 있지? 이 틀은 왜 있는 거지?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면 제가 예빈이한테 정말 많이 칭찬했던 장면인데요. 내가 부딪혀보지 않고는 거기에 틀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기린은 내 목이 자라면서 이 틀에 부딪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여기 틀이 있었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자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보시면요. 사춘기 시절에 내가 성장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거기에 틀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들 있죠. 그 순간을 예빈이가 액자라는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목이 휘어진 기린으로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틀에 부딪혀서 내 목이 휘어지는 것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기린은 그대로 목이 휘어진 채 주저앉아 있진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틀을 깰 수 없을까?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요. 그래! 이 틀을 깨면 난 자유로워질 거야! 하면서 호이짜 호이짜 찌지지 쩌저적 하면서 틀을 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과지? 와 상쾌해! 하면서 틀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빈이가 가진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거든요. 틀을 깨고 나오는 기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기린이 이렇게 말해요. 난 이제 자유롭다. 이 맑은 공기 너무 상쾌하다. 이러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다음 장면을 펼치면 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걷게 되니까 나도 날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새처럼 나도 날아보고 싶다 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날자 하면서 지금 이 기린이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린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무룩해졌어요.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날개가 없는 나는 영영 날 수 없는 걸까? 하면서 지금 목이 다시 휘어지고 있어요.
너무 슬퍼하고 있는 기린의 모습을 이렇게 또 유쾌하게 표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기린은 어떻게든 날개를 구해보고 싶어 하면서 마켓을 향해 가는데요. 거기에서 학의 날개라는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의 날개? 저곳에 가면 날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린이 학의 날개 가게로 들어갑니다. 학의 날개 가게로 들어갔더니 도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날개를 원하는 이유가 뭔가 질문하니까 기린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정말 날아보고 싶어요. 합니다. 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수제 맞춤 제작으로 준비해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짜잔! 이 기린만을 위한 맞춤형 날개를 제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린이 지금 눈이 툭 튀어나오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판타스틱, 언빌리버블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장면에서는 이 도사님이 기린에게 행운을 빌어줘요. 날개로 꿈을 이루길 바라네 이야기해 주시고 기린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윙크를 하고 이제 날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오, 너무 가슴이 떨려 하면서 드디어 내가 하면서 지금 날개 파닥거리고 다리 버둥버둥 하는 것을 예빈이가 그림으로 너무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날고 있어 하면서 드디어 이 기린이 날개를 달고 훨훨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보니까 땅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푸른 숲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지금 숲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카메라 앵글이요. 지금 기린 날개 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기린이 위에서 아래를 넓게 내려다보는 앵글로서 장면을 표현했어요. 도시의 빌딩 숲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구름과 함께 날고 있는 이 기분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 기린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땅에서 보는 하늘과 하늘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빈이가 이런 문장 표현한 거 정말 저는 너무 감격해서 칭찬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같은 하늘을 봐도 땅에서 올려다보는 것과 날면서 보는 하늘이 다르겠죠.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날개를 얻은 기린은 몸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외치면서 그림책이 마무리됩니다. 액자 속 기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액자 속 기린도 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림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그림책 보니까 예빈이가 가진 정말 긍정적이고 신선한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예빈이는 본인이 성장함에 따라서 틀이 답답해졌던 순간에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틀을 깨고 나와서 내가 훨훨 날아서 자유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펼쳐내는 경험을 하게 됐죠. 이것이 예빈이에게도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고 또한 또래 친구들에게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로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어요. 이렇게 통그림책 감상법으로 아이들과 나누기 좋은 그림책 기린의 날개 여러분과 함께 읽었고요. 이번에는 이 그림책을 토대로 아이들과 나누기 좋은 그림책 질문 3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주인공 기린처럼 틀에 부딪혀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지나친 보살핌이 틀처럼 나를 옥죄어서 힘들 수도 있고요. 학원 스트레스 또는 자꾸만 욱하는 나의 성격이나 어떤 콤플렉스 아니면 친구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틀처럼 내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내가 목이 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한다면 한 컷의 그림과 함께 하나의 문장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틀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편인가요? 하는 부분 나눠보시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갈등보다는 평화가 좋기 때문에 굳이 그 틀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거기 틀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걸 깨고 나와야 되냐? 나는 부딪히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한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틀을 만나면 어떻게든 틀을 깨뜨리고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요. 나는 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생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틀을 만났을 때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내가 나만의 날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3가지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번 강의의 4번째 포인트, 선순환을 향해 가보도록 할게요. 선순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원화 전시했던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어 번역본으로 해외 교류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 텐데요. 제가 그림책 창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명의 주체적인 창작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것에 가장 주목하고 중시하는 편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창작 선순환 과정이 필요해요. 창작 선순환 독서 경험은 읽기와 토론, 그리고 쓰기와 감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작을 향하는 독서 교육을 말해요. 바로 창작 선순환 독서 경험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 활동들을 제가 그림책 한 권의 힘 책에 소개해드렸어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읽기, 토론, 쓰기, 감상이 선순환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림책 창작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림책을 보다 풍성하게 선순환하면서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동네 도서관과 연계한 활동인데요. 제가 2018년에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제가 그거 알아?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창작했거든요. 이 그림책을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모두 도서관이라는 다문화 도서관에다가 한 권 드렸어요. 기증도서를 드렸는데 거기 관장님께서 이 책을 도서관에 두었더니 글쎄 한글학교 오시는 할머니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교육미술관 통로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나의 단점 캐릭터를 꺼내가지고 아이들이 공저로 작업한 책이에요. 바로 1학급 1그림책인데요. 아이들 한 명이 깊숙하게 자기 창작 세계를 펼쳐놓은 그림책도 있지만 이렇게 20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한 권의 그림책을 창작하는 것을 제가 학기 초에 꼭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에 드렸더니 이 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원화 전시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거 알아?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원화 전시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 원화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A4 용지 정도 사이즈 되는 크기인데 관장님께서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PDF 파일을 인쇄해 주셔가지고 뒤에 판넬까지 대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 곳곳에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저거예요. 작가 박성진이라는 이름표 너무나 좋아했어요. 성진이가 그린 단점 캐릭터는 바로 욕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욕쟁이 되어 있고요.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3살인데요. 왜 3살이냐면 9살 때 동네 형들한테 욕을 처음 배웠대요. 그래서 지금 12살이 됐기 때문에 이 욕쟁이는 내 안에서 3살이 됐다. 이렇게 썼고요. 3가지를 여러분 이 책에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이 캐릭터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캐릭터가 더 자라날 때, 세 번째는 줄어들 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창작한 것을 원화전시회로 도서관과 함께 마을과 연계해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팜플렛도 만들어주셨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선생님, 독자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우리 책을 볼 텐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못다한 얘기가 많아요, 선생님 하면서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담아둔 나의 단점 캐릭터에 대한 부연 설명과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 붙여서 독자들이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전시를 계기로 감상과 창작의 선순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다문화 어머니들과 창작 수업 진행했던 경험이에요. 이 다문화 어머니들이 이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의 원화 전시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의 그림책으로 나를 표현하는 활동 해보면 너무 좋겠다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재능 기부로 프로젝트 진행했어요. 보시면 이 장면은 다문화 어머니들이 글과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를 밤부, 대나무로 표현해 주신 분도 있고 이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나를 복숭아로 표현했어요. 나는 복숭아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너는 강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백도가 아니라 황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약하고 무르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라는 거. 사실 나의 내면은 약하다 하는 마음을 복숭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나는 돈이야. 왜냐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주신 분도 있어요. 이게 필리핀어, 영어, 한국어 세 개의 언어를 거쳐가면서 창작을 했는데 그 과정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이었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도서관 연계를 통해서 원화전시 또 이어지는 다양한 선순환의 어떤 활동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어 번역본으로 해외 교류하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완성한 그림책을 영어 번역본으로 만들면요. 더 많은 독자 친구들과 함께 내 책을 나눌 수가 있겠죠. 제가 경험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두 번째는 베트남의 사례입니다. 제 책에 추천사를 쓰기도 한 오소희 작가님께서 우붓에 있는 작은 고아원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으로 관계를 맺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 고아원에 기증 물품을 보낸다고 하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좋아하니까 영어 그림책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제가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면서 이 그림책을 영어 번역본으로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학교 원어민 선생님께서 바이링구얼이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하실 수 있고 영어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협력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그림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정말 문장 하나하나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영어 번역본을 만들고 또 그 인도네시아 우붓에 있는 독자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해서 요거를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 그림책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13권의 영어 번역본 그림책이 탄생했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그림책을 이제 우붓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책을 선생님이 직접 가져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그림책을 가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보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선생님께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전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 즐거워하는 그것을 오롯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가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창작하는 수업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직접 우붓으로 그림책을 가지고 가서 수업도 진행하게 됐어요. 수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자면요. 아이들이 8컷에서 10컷 정도의 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그렸어요. 그래서 짧은 서사를 가진 한 권의 책을 만든 건데요. 준비물은 13권의 영어 번역본 그림책과 함께 제가 한국에서 쓰던 창작 재료들 그대로 가져갔어요. 종이, 색연필, 붓펜 이런 것들 가져갔고요. 제가 저희 2차 시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과정인데요. 바로 은유거울 과정이 있어요. 나를 하나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수업 시간에 적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아원 아이들과 만나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13권의 영어 번역본 그림책 원장님께 전해드렸더니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받아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서 본격적으로 그림책 창작 수업을 진행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영어 번역본 그림책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한국 아이들이 창작한 그 그림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더 좋아했던 건 빈 종이였어요. 빈 종이. 그러니까 언어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내 이야기를 주저없이 펼쳐낼 때, 표현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쏟아내듯 들려주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 원장님도 같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나무 이야기로 표현해 주시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그림과 글 속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한 권의 그림책으로 창작하는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표현해준 글과 그림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작업을 했는데요. 책 제목은 바로 Who We Are 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가 누구냐면 말이지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페르마타아티가 그 고아원 이름인데요. 이 고아원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꿈꾸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소개하는 어떤 그런 그림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책 창작 수업의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책 표지예요. 표지에 있는 그림도 아이들의 그림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펀딩 형식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후원금을 받아서 프로젝트 진행했는데요. 이때 목표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80만 원이라는 커다란 돈이 모여서 정말 그것으로 아이들의 책 풍성하게 만들어서 다시 우붓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펀딩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엽서를 제작해서 보내드렸어요. 이 엽서에 아이들의 그림으로 예쁜 엽서를 제작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엽서 포장하고 있는 장면인데 엽서를 1000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엽서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혹시 10,000부를 주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큰일이잖아요. 이거 후원금으로 마련한 건데 혹시 영을 잘못 써서 10,000부 주문한 거면 큰일이다 이러면서 다음 날에 날이 밝고 나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뜻밖의 또 선순환이 이뤄진 것이었어요. 그 인쇄소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엽서 뒷면에서 이런 문구를 봤대요. 이 엽서는 페르마타아티의 아이들이 한국인 봉사자의 그림책 만들기 수업 중에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엽서의 수익금은 페르마타아티 아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이 문구를 보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엽서를 1000부 만드나 2000부 만드나 크게 차이가 없다 하시면서 넉넉히 2000부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한 영향력도 이렇게 선순환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몸소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물고기 2떡 5개처럼 정말 풍성하게 한국의 아이들과 또 우붓의 아이들과 엽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통해서 따뜻한 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베트남 사례인데요. 베트남에서는 한글 학원과 인연이 닿아서 제가 봉사활동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상 깊었던 것이 제가 한글
그림책도 있고 영어 번역본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글본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자체를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번역본보다는 한글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베트남 현지 아이들과도 함께 그림책 창작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요. 베트남 아이들과 작업한 그 글과 그림을 보고요. 저희 반 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와 아이들의 작품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반베라고 지었는데요. 베트남어로 친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다시 베트남 아이들에게 보내줬던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순환의 사례 2가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저에게 의미를 가진 2개의 작품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창작하신 작품이에요. 보시면 두근두근 빛나는 흰 여울의 자소서, 반짝반짝 빛나는 꽃가람의 자소서 되어 있죠. 바로 자기소개서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 특수학급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자기 자신을 마음껏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면접관을 만나서 직접 책을 넘겨가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작품인데요. 특수학급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소서에 자기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 그림책을 가지고 면접관을 만나서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자소서 그림책이에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기소개서 또 그림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너무 감동해서 이 어린이 작가들에게 막 편지도 써주고 정말 아끼는 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서 한 선생님께서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책, 제가 원화전시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 있죠. 읽고서 아이들과 함께 만드신 거예요. 우리 반 단점을 찾아라 해서 1학급 1그림책 창작해서 저희 반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학급 간 교류하면서 너무 즐겁게 소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유럽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귀한 작품 선생님께서 만드셔서 한국에 있는 저희 반에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언어와 문화, 거리 이런 걸 뛰어넘고 서로가 마음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작품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유럽에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림책 한 권의 힘을 좀 교실의 일상 가운데 실감하시면서 우리가 사려 깊은 눈을 가지고 일상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읽고 쓰고 그리고 고민하는 이런 창작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2번째 차시 강연을 통해서 더욱 깊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해요. 네, 지금까지 저는 통로 이연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